안녕하세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클래스 연습 문제 10가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트 프랙티스 여정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이제 10개의 연습 문제만 풀면 여러분들은 비로소 이제 플루터를 시작하셔도 좋은 겁니다. 자, 힘을 내서 10개의 연습 문제를 저와 같이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습 문제입니다. 요구사항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홈이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이 홈에는 이렇게 3개의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라는 메소드를 하나 만들고요. 이 메소드에서는 프로퍼티 값을 콘솔에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홈의 객체를 하나 만들고 프로퍼티의 값을 할당하라 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의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호출하여 프로퍼티 값을 콘솔에 출력하는 문제이고요.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홈 클래스 만들기, 프로퍼티 3개 부여하기, 메소드 디스플레이 만들기가 클래스를 정의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뒤에 두 줄은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메소드로 호출하는 객체를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각자 한번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홈 클래스를 만들어 보세요. 다트 프랙티스 클래스 두 번째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요구 조건 같이 한번 볼까요? 카 클래스를 만드는 문제예요. 카 클래스에는 3개의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자, 모든 프로퍼티 값을 출력하는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만들어요. 첫 번째 연습 문제랑 비슷하죠? 자, 단 다른 게 컨스트럭터를 정의해야 됩니다. 여기서 필수로 모든 프로퍼티를 초기화하도록 컨스트럭터를 정의해야 합니다. 자, 오브젝트 이름도 나왔어요. 세단이라는 오브젝트와 SUV라는 오브젝트를 만들래요. 2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개의 오브젝트에 있는 디스플레이 메소드를 각각 호출하여 콘솔에 각 객체의 프로퍼티 값을 출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컨스트럭터에는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파라미터를 정의하면 됩니다. 자, 각자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트 프랙티스 클래스 세 번째 연습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요구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연습 문제의 카 클래스를 이어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자, 카 클래스에는 3개의 프로퍼티가 있었고 디스플레이라는 메소드가 있었고 컨스트럭터가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네임드 컨스트럭터를 하나 추가하는 거예요. 자, 이번 연습 문제의 목적은 네임드 컨스트럭터를 만들어 보는 데 있습니다. 자, 네임드 컨스트럭터를 추가하고 네임드 컨스트럭터의 이름은 블루 세단입니다. 이 블루 세단이라는 컨스트럭터는 네임은 세단이고요. 컬러는 블루가 고정됩니다. 이 컨스트럭터에 의해서 생성되는 객체들은 네임은 세단, 컬러는 블루. 무조건 이 값이 할당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단이란 오브젝트와 SUV라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클래스를 정의하는 요구 조건은 요 3줄이고요. 오브젝트 컨트롤에 대한 요구 조건은 요 2줄입니다. 자, 오브젝트를 2개 만들고
디스플레이를 호출하여 프로퍼티 값을 콘솔에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2번에서 작성했던 클래스를 그대로 이어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각자 한번 풀어 보세요. 다트 프랙티스 클래스 네 번째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요구 조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연습 문제에서는 calculator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이 클래스는 사칙 연산하는 기능을 가진 클래스예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데 이런 모양의 사칙 연산 수식을 입력받습니다. 우리가 펑션 예제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해요. 사용자는 무조건 이렇게 연산자 하나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연산 값 두 가지 값만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화된 수식만 입력을 한다라고 가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calculator 클래스를 통해 연산 결과를 콘솔에 출력을 하면 됩니다. calculator 클래스를 활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무조건 활용하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주어진 요구 조건은 단순하게도 calculator 클래스를 만든다, 프로퍼티와 메소드를 활용한다, 입력받은 연산 수식의 결과값을 콘솔에 출력만 하면 됩니다. 어떤 클래스, 어떤 메소드를 만들든 그것에 대해 제한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원하는 메소드 방식을 이용해서 사칙 연산이 수행되면 되는 거예요. 자, 자기 나름대로 만들면 됩니다. 프로퍼티와 메소드가 무조건 활용되는 구조로. 네, 좀 자유도가 높죠. 나름대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형태도 정답이 될 수 있고요. 제가 제시하는 정답은 그냥 하나의 참고 정도로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각자 한번 문제를 풀어 보세요. 다트 프랙티스 클래스 다섯 번째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요구 조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어요. 자, 요거는 요구 조건을 이렇게 읽어만 봐서는 문제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릴게요. employee라는 클래스를 만드는 것이 목표고요. 이렇게 네 가지 메소드를 구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두 개의 객체를 만들고 요 밑에는 객체가 어떤 동작을 할지에 대한 정의예요. 자, 클래스에 대한 요구 조건은 여기 있고요. 객체에 대한 요구 조건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뭘 하는 거냐면 내 월급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그걸 클래스 기반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employee 클래스에는 요 네 가지 메소드를 구현해야 되는데 구현하면서 필요한 프로퍼티는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됩니다. 요구 조건은 요 네 가지 메소드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자, 월급을 계산하는 getSalary. 이 월급이라는 거는 기본급 플러스 추가 수당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getSalary를 호출을 하면 최종적으로 내가 받을 월급을 계산해서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오버타임 샐러리라는 메소드는 야근 수당을 계산해 주는 녀석이에요. 야근 수당은 시간당 10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이 녀석을 호출하면 내가 야근 수당을 얼마를 받아야 될지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Remain Vacation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내 남은 휴가를 계산합니다. 보통 우리가 1년에 연차 휴가가 뭐 20일 있어요. 그리고 한 17일 쓰고 3일쯤 남잖아요. 그럼 3일은 돈으로 환산해서 주잖아요. 그 환산금, 남은 휴가만큼 돈으로 돌려받을 것을 월급에 누적시켜 주는 거예요. 휴가가 하루당 20만 원으로 환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추가 수당의
더해지는 거죠. 이해되셨죠? 남은 휴가가 열흘이면 200만 원이 월급에 추가로 지급되는 겁니다. 남은 휴가가 0일이면 휴가에 의한 추가 지급은 없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자, use vacation은 휴가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휴가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본적으로 부여받는 기본급이 있습니다. 자, 그게 얼마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기본으로 지급하는 휴가를 사용하는 게 use vacation이고요. 남은 휴가를 돈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게 remain vacation이라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getSalary가 호출되면 기본급 더하기 추가 수당이 계산돼서 최종적으로 내가 받을 월급을 알려주면 돼요. 추가 수당에는 남은 휴가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 그리고 내가 야근을 한 시간만큼의 추가 금액, 요거가 더해지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객체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죠. 존과 켈리라는 객체를 만들고요. 요 두 객체의 월급을 콘솔에 출력하면 돼요. 콘솔에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존은 기본급이 지정됐어요. 250만 원이에요. 그리고 20시간 야근을 했습니다. 존이라는 객체에는 야근을 20시간 한 걸 뭔가 계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기본급 250만 원을 부여해야 됩니다. 존은 기본으로 지급되는 휴가가 20일인데요. 3일 휴가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17일치 휴가를 돈으로 환산해서 월급에 추가 수당으로 부여해줘야 됩니다. 자, 켈리는 기본급이 300만 원이고요. 3시간 야근을 했습니다. 야근 수당이 3시간어치 계산돼야 됩니다. 그리고 켈리는 기본적으로 지급된 휴가가 22일인데 이 중에 12일을 썼어요. 열흘치 휴가가 남은 거네요. 12일치 휴가 쓰는 것도 use vacation을 이용해서 계산해 줘야겠죠. 자, 그리고 남은 휴가 10일에 대해서 남은 휴가를 돈으로 환산하는 remain vacation도 활용해야 될 겁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월급이 계산되면 됩니다. 자, 복잡하시겠지만 제가 설명한 거를 한 번, 두 번 들으시면 제가 목적하는 바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자,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코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클래스 6번째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요구 조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번 연습 문제는 클래스 구현 자체가 어렵진 않은데요. 클래스는 단순하지만 이걸 구현하는데 약간 어려운 문제가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보죠. 두 개의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스튜던트 클래스가 있고요. 이 클래스에는 이렇게 4개의 프로퍼티가 있어요. CT 프로퍼티를 잘 봐야 되는데 이 CT 프로퍼티는 스트링 타입이고요. 이 CT 프로퍼티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3개입니다. 이 3개를 굳이 코드로서 제한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울, 부산, 대전만 입력된다고 우리끼리 약속을 하죠. 이거를 코드로 제한을 하려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우리끼리 서울, 부산, 대전 셋 중에 하나의 값이 들어간다. 이 정도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서울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하는 네임드 컨스트럭터, CT에 서울이라는 값으로 고정된 객체를 만드는 컨스트럭터가 하나 있으면 되고요. 부산이라는 값으로 고정된 컨스트럭터 하나, 대전이라는 값으로 고정된 컨스트럭터가 하나 있으면 됩니다. 총 컨스트럭터가 3개 정의되면 되겠습니다. 스쿨 클래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쿨 클래스는 스튜던트 객체를 갖는 클래스예요. 5개의 스튜던트 객체를 갖는데 이 스튜던트 객체가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인즉슨 리스트 변수 하나에 총 5개의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서울 학생이 2명, 부산 학생이 2명, 대전 학생이 1명이고요. 네임드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5개의 객체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rder by age라는 메소드를 구현을 하고요. 이 메소드는 이 리스트를 스튜던트의 age 값으로 정렬하는 메소드입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스튜던트의 age라는 속성 값으로 리스트를 정렬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display 메소드는 정렬된 순서대로 학생 정보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결과값은 이렇습니다. 9, 11, 13, 14 요게 age 값이거든요. age가 이렇게 증가하고요. 해당 김서연이라는 학생은 대전 학생이다, 부산 학생이다, 서울 학생이다 이렇게 CT 값과 같이 출력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렬은 이렇게 9, 11, 13, 14 형태로 증가해도 되고요. 14부터 9로 감소시켜도 문제 없습니다. 어쨌든 정렬만 시키시면 돼요. 그래서 정렬 방향, 내림차순, 오름차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한쪽 방향으로 정렬만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정렬 부분이 어려워요. 다른 부분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클래스를 정의하는 방법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각자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요구 조건 같이 보겠습니다. 6번째 연습 문제가 조금 어려웠잖아요. 7번째 연습 문제는 좀 쉬운 걸로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person 클래스를 만들고요. flame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이 flame은 성과 이름을 합쳐서 전체 이름을 만들어주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person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건 제가 해설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자, 요 객체 생성하는 모습만 보고 여러분들은 프로퍼티와 컨스트럭터 또는 메소드 이런 것들을 완성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person 객체를 생성하는 모양은 이렇습니다. flame을 출력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됩니다. 메인에서는 flame 메소드를 호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어플리케이션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아요. 한번 각자 문제를 풀어보세요. 클래스 8번째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요구 조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는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만들면 되고요. 이 클래스의 역할은 뭐냐면 입금이 되고 출금이 되고 입금과 출금이 계산이 되고 입금이 되면 그 잔액이 늘어나고 출금이 되면 잔액이 줄어들고 그리고 내 계좌 정보를 출력시키는 이런 기능이에요. 단순해요. 입금, 출금, 계좌 정보 출력 이런 기능이 있는 거거든요. 뱅크 어카운트 클래스를 그렇게 디자인하는 겁니다. 자, 메소드는 뭐가 있냐면 deposit이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이건 입금 기능에 관련된 메소드예요. 그 다음에 get balance라는 메소드가 있고요. 이 녀석은 잔액을 출력하는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display account info는 어떤 정보를 출력하냐? 계좌번호, 예금주, 잔액 정보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withdraw, 이거는 인출 기능입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잔금보다 큰 금액이 인출 시도되면 안내 메시지 출력되면 되는 겁니다. 4가지 메소드를 구현하면 되고요. 프로퍼티와 함수의 파라미터는 자유롭게 구성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구성은 하되 얘네들이 다 제대로 동작해야 됩니다.
입금을 얼마를 한 3번 해도 입금이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출금을 한 2번 하고요. 디스플레이를 하면 입금과 출금이 잘 계산된 그 금액이 콘솔에 출력되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잘 동작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8번째 연습 문제의 조건입니다. 각자 한번 클래스를 구성해 보세요. 다트 프랙티스 클래스 9번째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구 조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뭔가 많이 작성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해오던 그 클래스를 정의하고 메소드를 정의하고 프로퍼티를 정의하고 컨스트럭터를 만들고 이런 연습의 연속인 겁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자, 한번 볼게요. 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되고요. 브랜드, 모델, 연식, 가격, 렌트, 가능 여부 이런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프로퍼티를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소드는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렌트카라는 메소드는 렌트 가능 여부를 불가능으로 바꿔요. 차를 어딘가 빌려주니까 더 이상 렌트가 불가능해지겠죠? 그래서 렌트 가능 여부를 불가능으로 바꾸는 그런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리턴카라는 메소드는 렌트 가능 여부를 다시 가능하도록 바꿔주는 거예요. 차가 반납이 됐으니까 다시 렌트가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렌트 가능 여부라는 프로퍼티의 값을 불가능으로 바꾸는 거고, 리턴카는 렌트 가능 여부라는 이 정보를 다시 가능으로 만들어주는 메소드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카 인포는 요 프로퍼티 정보들을 콘솔에 출력하는 거예요.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사실 되게 단순한 메소드들이죠.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한번 해보면 렌트 가능 차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다시 렌트 불가로 바뀌는 상태가 됩니다. 리턴이 이미 되어 있어. 그런데 다시 리턴하려고 하면은 이미 리턴된 차량입니다 라고 메시지를 띄워주면 되는 겁니다. 차를 렌트하고 리턴 받고 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다트 프랙티스 클래스 10번째 연습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요구 조건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를 만드는 겁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에는 name이라는 프로퍼티와 scores라는 리스트 타입의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이 scores에는 해당 학생의 과목 여러 개가 저장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해당 학생이 5개 과목을 들으면 이 scores에 5개 과목의 점수가 숫자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프로퍼티는 이렇게 2개가 있고요. 메소드는 총 3개가 있습니다. average score, 요거는 그 학생의 평균 점수, 모든 과목의 평균 점수를 구하면 되고요. grade는 평균 점수에 따른 학점 등급, A, B, C, D로 나눠지는 그 등급을 나타내주면 되겠습니다. 등급을 리턴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 메소드는 한마디로 그레이드 값을 리턴해주는 그런 메소드가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학생의 점수, 평균, 학점, 이름을 콘솔에 출력하는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요래요. 요 학생은 4과목을 들었고 평균 점수는 요렇고요. 요 평균 점수의 학점, 등급은 B등급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요 학생은 4과목을 들었고 평균 점수는 이렇고 학점이 C등급이다. 이렇습니다. 평균 점수에 따라서 학점 등급이 결정되는데, 예를 들면 80점이면 뭐 B등급인 건데 요 점수 기준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만드세요. 제가 제시해 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냥 나름대로 나는 70점 이상이면 A 주고 싶다 하면 그렇게 만드시면 되고요. 나는 95점 이상을 A로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코딩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롭게 만드시면 되고요. 파라미터, 리턴 타입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세요. 여기서 지정된 거 그레이드는 리턴이 있어야 되고요. 프로퍼티는 2개여야 합니다. 그리고 메소드는 적어도 3개는 구현이 돼야 합니다. 이 조건만 지키면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드디어 클래스 연습 문제 10가지를 모두 마쳤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다트 프랙티스의 전 과정 모두 끝났습니다. 우리가 다트 프랙티스를 어떻게 나눠서 했는지 한번 돌아보죠. 변수 10문제 연습 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 10문제 풀어봤고요. 펑션 10문제 풀어봤고요. 그 다음에 루프 10문제 풀어봤고요. 그리고 클래스 10문제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총 50문제를 풀어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50문제를 진짜 고민하면서 따라오셨으면 이제 다트라는 언어의 기초적인 부분은 충분히 소화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트뿐만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랭귀지의 기초를 떼신 거예요. 다트가 갖는 그 특성들 있죠? 다른 거의 대부분의 언어가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표현법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다를 뿐이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지금 하나 기초를 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모바일 개발을 하고 싶다 하면 플루터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나는 웹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럼 다트로는 웹 개발하기가 어렵잖아요. 가능은 하지만 뭐 썩 적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해야겠다. 그럼 그냥 자바스크립트 시작하시면 됩니다. 랭귀지 공부 안 하시고 바로 프레임워크 공부 가셔도 돼요. 뭐 앵귤러든 뷰든 프레임워크 공부 가시면 됩니다. 나 서버 개발을 하고 싶다. 그럼 서버 개발하는 프레임워크로 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언어 공부가 끝났냐? 그렇지는 않고요. 첫 번째 스텝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본업을 개발자로서 가져가려면 한 5번쯤 더 레벨업을 하기 위한 공부들을 이어가야 될 겁니다. 그렇게 언어 공부도 정말 공부할 게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다트 프랙티스를 왜 했냐? 플루터를 시작해 보려고 했죠. 여러분들은 플루터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 과정은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플루터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루터 세팅은 이미 다 돼 있으니까 지금 바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플루터 연습 문제, 플루터 강의들로 진행을 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다트 프랙티스로 50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플루터로 바로 앱을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 정도가 돼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고요. 플루터는 정말 재밌거든요. 다트 프랙티스보다 훨씬 재밌어요. 화면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앱을 바로바로 개발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어려운 과정 다 끝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재밌는 과정만 남은 겁니다. 이 힘든 과정을 잘 끝까지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이제 플루터 강의 영상으로 제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